지금 광주에서는 5.18 기념식이 열리고 있을 겁니다. 36주년 기념식인데요.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안 할 듯이 나가더만은 또 거기는 오늘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가 다 모였죠. 근데 오늘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건지 안 할 건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서 시끄러운데요. 자, 어차피 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노래 따라 부를 거고,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따라 부를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제 보훈처가 재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김무성 대표도 따라 불렀습니다. 자, 이 노래 한 곡이 참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노래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냥 합창을 하는 대신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과거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과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저런 방식으로, 자,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니까 너네들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만 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이 부분에서요, 저는 좀 여러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래 한 곡을 가지고 티격태격할 땐가, 그걸 가지고 향후 경제에 벌어지고 있는 대량의 실업사태, 부도사태, 그리고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서는 그걸 가지고 다 그냥 뭉개고 갈 것인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하나와 북미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정 추진, 이 문제가 서로 간에 얼마나 상이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가. 무게로 달았을 때 그 무게가 비교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야당을 하고 있는 정치인, 여당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고민이라도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광주에 어제나 오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전야제 때는 플래카드를 들고 광주 시내를 행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있었고,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천정배, 박주선, 박지원 등은 또 다른 줄에 서서 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서록들을 깜짝 방문하니까 안철수 대표 측은 내가 먼저 계획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의 본거지라서 그렇게 하는 측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5.18이 오늘 끝나고 나면 야당의 이 대표들이, 지도부들이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여당의 집구석은 저끼리 싸워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업 구조조정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안 해서 몇 개 날아가고 실업자 몇만 명 생겨도요, 이 나라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물려있는 은행들 잘못이지요. 은행들 그거 망하면 망해버려야지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북미 간의 평화협정 추진에 대해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됩니다. 지금 열흘간을요, 정치권이 딴 거는 다 그만두고 그냥 노래 한 곡에 매달리고 5.18에 매달리는데요. 5.18을 기념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기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하지만은 과거에 묶여서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가, 이 꼴이 뭔 꼴입니까? 자, 한국의 좌파 진영 총 다 모였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는 14일 오후 5.18 광장에서 36주년 정신개성 노동자 민중대회를 열고, 한국의 왼쪽이 좀 강한 좌파들은 일찌감치 행사를 했습니다. 오는 6월 25일 민중총궐기 7월 총파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발발된 날요, 이 사람들은 민중이 총 걸기하겠다고 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당이 선거도 져버리고 정권 힘 빠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용감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6.25 날 총 걸기하겠다고 합니다. 6.25에 뭔 총 걸기를 합니까? 북한군에 맞서서 환영 총 걸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북한의 남침에 호응해서 총 걸기를 합니까? 이날 집회에서 노동 계약 폐기, 최저임금 1만원 정치, 총파업 총걸기 투쟁 승리, 이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남은 한계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제가요, 남들 다 이거 대충 넘어갈 때 한 보름 전부터 평화협정 문제가 심상찮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부분이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요, 결국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전략하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타협짓는 협상 국면에서는 평화협정으로 카드를 내밀면서, 그래서 결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남측에 자신들의 입장에 호응하는 이 남측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컷 이 남한을 흔들어 보겠다. 월남이 월명에 의해서 베트콩이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였죠. 심지어 뭐 사이공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뭐 총 들고 뭐 습격됐습니다. 구정대 공세 때요. 미국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월남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거다. 빨리 적당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빠져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 협상이 타결된 거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그 직후에 월남은 이 월명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월남의 남측에 수많은 베트콩들은 월명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항상 자기들은 주장해 왔어요. 자생적으로 생긴 월남 정권의 정통성 없는 월남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자 조직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월남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베트콩은 월명의 사주를 받는, 즉 하노이의 사주를 받는 집단들이고 무기고 지령도 다 거기서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측에요, 열심히 북측에 호응하는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3,000명이 참가했다는데요. 제야의 거물들은 다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투쟁 계리문을 통해서 5월의 투쟁은 36년 전에 멈춰있지 않다. 오늘도 어김없이 살아 맥맥이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생 시민군 한상규는 노동자 대표가 되어 항쟁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자, 여러분 한상균 잘 아시죠? 지난번에 그 민노총 위원장, 그때 고등학생 시민군이었다고 합니다. 5월 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진실을 인정하라는 노란 리본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진실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월호 문제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5.18 민주화운동과 동일시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결과가 투쟁의 혼선을 불러와서는 안된다. 우리가 멈칫하면 저들은 더 크게 달라들 것이다. 민중이 만든 여소야대는 적극적 투쟁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어 태보인가 전진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달려있다.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무엇이 두려운가, 다시 출정이다. 6월 25일 민중 총걸기로 7월 노동자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평화협정을 체결을 갖다가 촉구했습니다. 없던 게 하나 붙었습니다. 물론 십수년 전부터 좌파들은 해오던 이야기지만 그간에 이 문제를 좀 덮어놓고 있다가 보수정권 집권 동안에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남측의 이 좌파 진영, 진보 진영, 야권,
야당에서 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일 건가,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하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왜 평화적 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야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지 않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불러서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돕고 야당들과 앞으로 합의해서 일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나 노동사법 문제요. 지금 어차피 이번에 여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여당 뜻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합쳐져서 짬뽕처럼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무슨 노동 문제나 경제가 살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해서 대통령이 물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좀 반영시켜서 적절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입을 모아서 대응을 하자 라고 야당 대표들한테 전달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 할 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협정 찬성한다면 한국 야당들 아마 지문등 지갑하는 걸 거고요. 정부의 입장에 서서 평화협정 반대한다 소리도 못할 겁니다. 적당히 미꾸라지처럼 도망가겠죠. 그럼 쫓아가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정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저는 한국 야당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요. 과거에 본인이 운동권을 했다 하더라도 80년대에 운동권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생각 접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가져와서 바라보면서 이 북한이 펼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공세 속에 미국의 일각도 호응하고 있고 중국이 그걸 끌어가고 있는 이 양상 속에서 한국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집권을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집권을 하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만이 집권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집권을 해서 북한한테 이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한테 이 나라를 넘겨주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본인이 중도거나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할지 모르고 황장수가 헛소리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지금 북한보다도 훨씬 허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 토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이 시스템의 총량, 그것은 무기일 수도 있고 군인의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일치된 정신적 연대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신적 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색깔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달라서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자기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떠들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게 한국의 통일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신없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국민들한테도 당부를 드립니다. 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이 방송에서 토론하고 싶은 분은요,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일이, 평화롭게 사는 일이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시스템요, 쉽게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북한이 조만간에 망하고 통일대박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북한보다 한국의 시스템이 더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안보가 누가 해줬습니까? 미국이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모든 기초가 되는 안보라는 부분들을 튼튼히 받쳐주는 속에서 우리가 사실상 무임승차하듯이 했는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치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쓰는 비용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과연 우리의 동맹인가 하는 문제도 회의를 가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누적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너네들이 분담해라. 안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핵무기를 갖다가 빼겠다. 너네들이 독자적으로 핵으로 방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근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오늘날 이런 수준 3만 불에 가까운 수준의 안정과 번영 지금 헬조선 탈한국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대 60년대하고 비교하면 지금 말할 수 없는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처했던 위치하고 지금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비교하면 지금은 배부른 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서로 아끼면서 잘 해결한다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는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60년 이상을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한 줄 모르고 반미가 넘쳐나고 있고 미국이 저들 필요성 때문에 한국에 있지 우리 때문에 있냐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미국하고 무역량이 많을 때는 미국이 한국을 착취한다고 식민지 이론까지 폐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 거래가 많으니까 왜 중국이 한국을 착취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지금 거대하게 나라 전체가 중국이라는 용광로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서서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국이 발을 빼버리고 갔을 때 한국은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동북아 기퉁이에 중국 옆에 절반만 달랑달랑 남아있는 이 한국이 얼마를 더 버텨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전을요 60년 동안 지킨 만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놨습니까? 물리적으로요. 우리의 군대의 역량이 우리의 군 장비 무기의 역량이 독자적으로 이 중동에 이스라엘이 이슬람의 틈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만큼 만들어 놨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을 얻고 중동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대한 우방을 서로 간에 신뢰가 100% 될 만큼 만들어 놨습니까? 60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이 지경까지 갖고 와놓고 미국이 없으면 아직도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나오는 마당에 전시작전권 이양하라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 나가라, 해구산 철거하라, 평화협정 찬성한다. 저는요 어떨 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또 남한을 반으로 쪼개서 왼쪽에 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에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야당 국민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을 이것도요 기회가 지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올해부터 지금 올해 미국 대선이 11월달 있지 않습니까? 새 미국의 지평부가 내년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 드라이버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지내야 될 우방 중에 하나는 일본과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70, 80년 전에 위안부 문제를 놓고 자 정신 못 차리고 가면요 그 대가는 다 여러분들이 치릅니다. 특히 젊은 분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